네, 박물관입니다. 지난 1991년 예. 국립광주박물관에 한 통의 전화가 네, 걸려왔다. 잘 알겠습니다. 생김새가 매우 특이한 무덤이 있다는 제보였다. 박물관 측은 즉각 발굴에 들어갔다. 놀랍게도 돌방의 벽면은 온통 붉게 칠해져 있었다. 전형적인 일본 무덤 양식이었다. 독특한 형태의 무덤과 그 안에서 발굴된 예사롭지 않은 유물들, 이들은 한일 양국 역사학계에 커다란 파장을 던졌다. 영산강 유역의 특이한 무덤 발견, 그것은 고대사를 둘러싼 한일 역사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고두심입니다. 고대의 수많은 유적 가운데 무덤은 그 형태가 쉽게 변하지 않을 뿐더러 그 안에는 많은 유물을 담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옛날 무덤, 즉 고분은 한 시대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타임캡슐이죠. 오늘은 독특한 고분과 그것을 둘러싼 한일 양국 간의 역사 전쟁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저 언덕, 얼핏 보면 자연스럽게 생겨난 산처럼 보입니다만 저것이 바로 한일 고대사에 커다란 파장을 던진 전라남도 한평의 신덕고분입니다. 길이 50여 미터, 높이가 10여 미터의 만만치 않은 크기인데요. 그 형태가 아주 독특합니다.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사각형과 원형, 두 개의 봉분이 서로 이어진 모양인데요. 두 개의 무덤이 아니라 하나의 무덤입니다. 생김새가 아라비아 숫자 8자 같기도 하고 또 전통 악기인 장고 같기도 한 매우 특이한 형태의 무덤입니다. 이런 형태의 무덤은 우리나라에선 오직 영산강 유역에서만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무덤의 국적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의 역사학계에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전남 한평의 평범한 농촌 마을. 마을 이름이 여느 마을과는 달리 독특한데 이름의 유래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의견은 대체로 일치한다. 언제부터는 확실히 몰라도 내가 임진왜란 전이라고 그래요. 옛날 어른들 말씀에. 임진왜란 전에 생겼다 이 동네가. 신작자 7자 상고산. 그때 그제 붓꽃이 안 섰어 옛날에는. 어? 아까 저거 따므로 그래. 저 산. 저 산이 왜요? 저거 꼭 장구마이로 생겼거든. 가운데 짧지만. 그리고 절로 해서 어느 전에 어른들이 그렇게 진 모양이야. 마을 앞에 낮은 산을 눈에 보이는 대로 장고산이라 불렀고 마을 이름도 여기서 유래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은 이 무덤을 단순한 산으로 여겨왔다. 그러다가 지난 1991년 우연한 계기에 무덤으로 확인됐다. 그때가 석양인데 지금 저 뒤에 나무가 지금 있는데 저 나무가 여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사이로 윤곽이 탁 나는데 틀림없는 고분같이 보였어요. 발견자는 이를 제보했고 광주박물관은 실측에 나섰다. 그리고 그것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고대 무덤, 즉 고분으로 공식 판명됐다. 두 봉분 사이는 41m, 전체 길이는 70m에 달하는 대형 무덤이었다. 무덤은 특이한 모양 때문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웠다. 아라비아 숫자 8자와 같다고 해서 8자형 무덤, 혹은 열쇠 구멍형 무덤으로 불리웠으며 드물게 땅콩형 무덤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후 이와 유사한 형태의 무덤들이 전남 각지에서 발견됐다. 전남 해남의 북일면, 이곳의 옛 지명도 장고산이었다. 이후 이런 형태의 무덤은
장고형 무덤으로 굳어져 갔다. 해남의 장고형 무덤은 최초로 학계에 공식 보고됐다. 그리고 그 보고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공식 측량 결과 이 무덤은 일본 고유의 양식인 이른바 전방후원분과 같은 것으로 판단됐던 것이다. 무덤의 분구 형태가 일본에 있는 전방후원분하고 모양이 같다는 게 이제 가장 큰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전방후원분에 있는 무덤들은 대개 하천이나 또는 해안 가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역시 일본의 전방후원분들의 입지 조건이 대개 그렇게 돼 있고. 현재 전남 지역에는 이런 무덤이 모두 14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들 모두가 일본의 전방후원분과 닮은 것이다. 두 무덤을 비교해보면 닮은 꼴이 확연해진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일본의 전방후원분과 같은 형태로 보인다. 일본 천황가의 무덤이자 고대 일본 문화의 상징인 전방후원분. 한국에서 그와 유사한 무덤이 발견되자 일본의 언론들이 열광했다. 그 반응과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일본에서는 전방후원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일본은 전방후원분을 고대사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즉, 일본 최초의 고대 국가인 야마토 정권의 성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전방후원분은 야마토 정권의 성립과 지배 영역 확대의 지표라는 것이 일본 학계의 정설이다. 大和政権のところでは地方豪族がいっぱい持ってた小さい前方後円型のものが飛躍的に大きくなって、そしてもうそういう大きな竪穴式石室を作ったり、たくさんの鏡を入れたりというようなことをして、これは大和王権と王権がそれをやって、でそれと関わりを持った地方の豪族に今度はそれを作ることを許したと。 이러한 대형 전방후원분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국가 권력이 존재해야 하며 그 실체가 바로 야마토 정권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야마토 정권이 전 일본을 통합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방후원분도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전방후원분과 유사한 한반도의 장고형 무덤. 만약 이것이 일본의 전방후원분이라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일본의 전방후원분이 한국에 그대로 들어왔다라고 전제한다면 그건 역사적으로 참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유역에 나타난 전방후원분은 전방후원형 고분은 이 지역의 대표적인 고분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방후원형 고분이 아닌 고분에 비해서 규모가 크고 또 넓게 퍼져 있는데요. 그걸 만약에 외인의 무덤이다 이렇게 인정한다면 어떻게 보면 영상유역이 짧은 시간 동안 일본 세력에 의해서 지배됐다라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는 거죠. 한반도의 장고형 무덤이 던진 파장의 핵심. 그것은 장고형 무덤의 주인이 일본인이며 따라서 어느 한 시기 일본이 한반도의 일부 지역을 지배했거나 영향력 아래 두었다는 가설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네, 일본이 전방후원분이라고 열광하는 이유. 그것은 일본 고대사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치적 의미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산강 유역의 장고형 고분과 일본의 전방후원분은 과연 같은 것일까요?
자, 이것이 일본이 자랑하는 인덕천왕릉입니다. 일본에서는 앞은 사각형, 뒤는 원형이라고 하여 전방후원분이라고 하는데요. 전방후원분이라는 말은 19세기 일본의 한 사학자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 무덤을 고대 일본 문화의 상징으로 만들고 자기 민족의 우수성과 자긍심을 과시하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남 한평에 있는 신덕고분입니다. 영산강 유역에서 발견되는 이런 형태의 무덤을 장고형 무덤이라고 하는데요. 규모는 차이가 납니다만 어쨌든 두 무덤의 형태는 닮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이 무덤은 한일 간 뜨거운 역사 전쟁을 촉발시켰습니다. 네, 이것은 일본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 중 하나입니다.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세기 후반 야마토 조정은 바다를 건너 조선으로 출병했다. 야마토 조정은 반도 남부의 임나라는 곳에 세력권을 차지했다. 이처럼 일본은 영산강 유역의 장고형 무덤의 주인이 고대 일본인이라며 자신들의 임나 일본 부서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고대 무덤을 둘러싸고 한일 역사학계가 첨예하게 맞섰던 곳이 있다. 지금은 모든 발굴 조사와 복원이 끝나 세계의 뚜렷한 봉분을 보이는 경남 고성의 송학동 고분. 일본은 전방 후원분과 관련하여 이 무덤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발굴 전에 송학동 무덤은 일본의 전방 후원분과 매우 흡사했다. 형태뿐만 아니라 무덤 내부와 유물들도 주목을 끌었다. 벽면이 온통 붉은색으로 칠해진 돌방. 이런 붉은 칠은 일본의 무덤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이었다. 출토된 토기 중 일부 역시 외색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발굴 조사 결과 전방 후원분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송학동 무덤은 원래 3개의 봉분이었는데 2개가 도굴로 주저앉으면서 전방 후원분처럼 보였던 것이다. 이들은 3개의 봉분을 가진 가야의 무덤이었던 것이다. 전방 후원분이라고 했을 때는 왼쪽에 있는 거와 가운데 있는 고분이 도굴이 되어 가지고 삭핑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전방 후원분 같이 보였습니다만도 고성은 옛 가야 지역. 일본은 이 지역의 무덤에서 이른바 임나 일본 부설의 증거를 찾기 위해 집요한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영산강 유역까지 확대되어 일제시대인 1910년대부터 발굴에 매달려 왔다. 그리하여 일부 발굴에서는 무덤의 주인이 고대 일본인이라고 단정짓기도 했다. 무덤에서 발견된 일부 유물이 그 근거였다. 그 중에서 특징 있는 유물이 뭐냐면은 사슴 뿔을 조각해서 만든 칼자루가 있어요. 그 칼자루에 이제 그 문양을 새겼는데 그게 일본 고분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경주라든지 어디 다른 지역에서 고분을 파도 그런 유물은 잘 나오질 않는데 그게 거기서 나오니까 이야스 이라는 사람은 이건 일본의 특징적인 유물이니까 일본 사람이 와서 묻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한 거고. 그로부터 80여 년이 흐른 지난 1994년 잠잠하던 임나 일본 부설에 또다시 불을 지핀 무덤이 광주 명화동에서 발견됐다. 이 무덤은 그 형태로 보아 완연한 전방 후원분이었다. 특히 일본 학계를 흥분시킨 것은 출토된 유물.
봉분 주위를 따라 배치된 원통형 토기였다. 장례 의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이 토기는 몸체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봉분주에서 발견된 이러한 토기는 일본 전방 후원분을 결정짓는 중요한 특징이다. 한의화와 닮은 토기가 발견되자 일본은 광주 명화동 무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전방 후원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무덤의 주인 또한 일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발굴에 보인 일본의 관심은 가히 열광 그 자체였다. 일본의 한반도 지배서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로 채택했던 것이다. 이는 한국에도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정부의 최고위층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해명 기사를 내라. 그거는 뭐 이게 그 저널에다가 해명을 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이 유적이 형성되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진지하게 성찰하고 오히려 비정치적으로 순수하게 학문적으로 다뤄져야 될 내용들인데 이렇게 일본 내에서도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였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우리나라 그 정부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그게 아니라고 부인을 해야 되는. 그렇다면 일본 학계는 영산강 유역의 장고형 무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전방 후원분 연구의 권위자를 만났다. 当時の日本は中国ともいろんなつながり外交関係を持っていますから船でやっぱり中国まで行かないかんわけですね。そうするとどうしても朝鮮半島の西海岸に要所要所に、港のね、今でいうと日本商船の現地の事務所みたいなもんやね。 일본의 각 세력이 중국과 교류할 때 영산강 유역을 중간 기착지로 삼았고 식량 보급과 통역 등을 맡은 일본인들이 전남 지역의 세력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본이 내세운 기록에 보이는 모하는 당시 백제의 영향력 밖에 있던 영산강 유역의 독자 세력이며 이 세력이 고대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そういうことでね、かなり全裸南道というのがね、そういう普通百済領だというのは簡単すぎてね、百済領に完全に7、6世紀の中頃以後と、つまりあの地域の前方後円墳が亡くなった直後ぐらいからかななんて見てるからね。 영산강 유역이 한때 일본의 영향을 받던 지역이라는 인식은 일본 사회 전반에 확산돼 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조차 전남 지역이 이른바 임나라고 표기돼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 일부 일본인 학자까지 우려를 하고 있다. 512년에 백제에게 그 준 가라의 사현 요 지역이 지금 이 지역이라고 지금 교과서에 というそういう認識で教科書書か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日本書紀に書かれた話だということですが、まだ全体的に見るとその日本書紀の記述をそのまま信用する日本の古代史とかあるいは日本の考古学というのは多いことは事実ですね。でその点私自身はそれを反対しながらその本当の日韓関係というのはどうであるのかということを実証的に今研究してるんですが、そういう立場で、話をしても今その対その認識っていうのはまだそういう根強く残っていますね。 일본은 영산강 유역의 장고형 무덤을 근거로 고대 일본이 이 지역을 지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주장은 모든 교과서에 실려 일본 사회에 널리 유포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은 그들의 전방 후원분을 근거로 영산강 유역의 장고형 무덤의 주인이
일본 세력이라고 주장하며 그것을 이른바 임나 일본 부설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우리를 긴장시키는 것은 일본의 역사 교과서들이 하나같이 이를 기정사실로 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한평의 신덕고분입니다. 무덤의 주인을 안치했던 돌방 안인데요. 우선 눈에 띄는 것이 벽면의 색깔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돌방 내부는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붉은 칠을 한 돌방. 이는 일본에서 많이 발견되는 무덤 양식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을 근거로 일본은 전남 지역이 고대 일본의 식민지였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과연 무덤의 양식만으로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 무덤의 주인은 그들의 주장처럼 영산강 유역을 지배했던 고대 일본인일까요? 장고형 무덤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 이 민감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엿볼 수 있는 무덤은 현재 전남 한평의 신덕고분뿐이다. 대부분의 장고형 무덤은 이미 도굴이 된 상태. 신덕고분에서만 몇몇 의미 있는 유물을 수습할 수 있었다. 신덕고분에서 출토된 그 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상당히 크네요. 네. 신덕고분에서 나온 유물 중 눈길을 끄는 것은 대도. 길이 1m 10cm의 이 칼은 당시 한반도 칼의 평균 길이보다 무려 20cm가 긴 일본 칼이다. 당시 한반도의 주력 무기는 창이었다. 따라서 무덤의 피장자는 외계 무장 세력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다른 성격의 유물도 대량 출토됐는데 다양한 장신구들이 바로 그것이다. 목걸이, 귀걸이 등 여러 장신구들은 백제계 유물로 판단된다. 즉 이와 유사한 유물들이 백제의 문영왕릉 등에서 출토됐던 것이다. 따라서 이 유물로 보면 피장자는 백제인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저는 절대로 그 고분에 묻힌 피장자들이 일본 사람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일본 사람들이 와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더더구나 어떤 기관이든 외계 집단이 여기에 정착하면서 이 지역을 지배했다고 볼 수 있는 유적 복합체는 전혀 없다고, 정말 발견된 게 없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유물은 금동관 조각. 이는 이 무덤의 주인과 백제 왕실과의 관계를 암시해 주는데 바로 백제 왕실에서 이 무덤의 주인에게 하사한 하사품인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유물을 지녔던 장고형 무덤의 주인은 누구일까? 고고학적으로 보았을 때 신덕고분과 같은 영산강 전방후원분 축조 집단들은 외계 무장 세력이면서 백제와의 신속 관계에 있었던 집단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세력은 일본 서기에 보이는 외계 백제 관료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외계 백제 관료는 과연 누구일까? 일본 서기에는 장고형 무덤의 주인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 나온다. 즉 기씨, 신하노씨 등 일본 성씨를 가진 인물들이 많이 보이는데 특히 알만한 것은 이들의 관직이 모두 백제의 벼슬이라는 사실이다. 일본식 성을 갖고 백제의 벼슬을 한 이들. 주보돈 교수는 이들이 백제를 위해 대외교역 창구 역할을 한 외계 백제 세력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들이 최고위급의 그런 귀족들은 아닙니다. 최고위 귀족들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저는 중급 귀족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세력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외화의 어떤 교섭 활동, 외교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 5세기부터 많은 백제인들이 일본으로 진출했다. 이들은 오늘의 오사카를 중심으로 성장한 야마토 정권의 중심부까지 진출, 그 세력을 떨쳤다. 그 흔적을 지금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백제의 지명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백제왕의 신사도 있다. 지금도 건재한 백제 사찰 역시 이곳이
고대 백제인들의 주 활동 무대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당시 융성했던 백제 세력의 근거지 중 하나였던 와카야마시. 고대 일본의 중심이었던 나라와 오사카에 이웃한 지역이다. 이 지역을 장악했던 세력은 기씨였다. 이들 기씨가 바로 일본 서기에 보이는 기씨, 즉 외계 백제 관료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백제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까? 취재진은 이 지역의 수장급 무덤을 찾았다. 무덤 내부는 눈에 익은 모습이다. 통로로 사용되는 길다란 굴이 있고 그 굴의 끝에 관을 안치했던 돌방이 마련돼 있다. 무덤은 굴식 돌방 무덤. 전형적인 백제 무덤 양식이다.岩瀬千塚古墳群につきましては、今430確認しておりますけども、そのうち半数以上がこういうふうな横穴式石室なんですね。しかも、特に百済地域、韓半島の百済地域とのつながりがですね。 이들 무덤에서는 주목할 만한 유물들도 함께 출토됐다. 발굴된 토기들은 대부분 한반도 계열로 드러났다. 특히 영산강 유역의 대표적인 토기들이 다량 출토됐다. 백제에서 직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기와는 이들이 백제에서 건너온 도래 계열일 거라는 추정도 가능하게 해준다. 岩瀬千塚古墳群の同営主体 作った集団ですけども、木氏というふうな集団がございまして、給仕の役割ですね。韓半島と大和政権との間に立って、いろんなその交渉をしたりとかいうですね、給仕の役割というのが非常に大きかったのではないかなと。 이곳 와카야마에는 일본에 거주하던 외계 백제 관료들의 역할을 설명해주는 곳이 있다. 고야산에는 세계에서 유일한 품종의 나무인 금송이 자라고 있다. 바로 이 나무가 이곳의 외계 백제 관료와 본국 백제와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この高山木ですね、昔から、貴重な木でですね、昔の、豪族の木簡、お棺に使われたり 貴重に大切に使われてきたと。 이 고야산의 금송이 백제 문영왕의 관으로 사용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백제 왕에게 이 지역의 특산품을 바쳤을까? 단순한 교류의 차원을 넘어 백제와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외계 백제 관료가 교류 창구 이상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역이 있다. 또 다른 외계 백제 관료인 시나노 씨. 이들의 본거지였던 나가노 희언을 찾았다. 나가노의 옛 이름은 시나노, 즉 시나노 씨들의 본거지인 것이다. 이곳은 예로부터 일본의 유명한 말 생산지였다. 일본의 국가 체제가 정비된 후에는 군에서 사용하는 군말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기도 했다. 현재 일본 전역에서 발견되는 말 유적은 40여 개인데 그중에서 20개가 바로 이 지역에서 나왔다. 그런데 이곳의 말 사육 기술은 일본 고유의 기술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건너왔다는 것이 일본 학계의 정설이다. 또한 이 지역과 백제와의 특수성을 말해주는 놀라운 발굴도 있었다. 말 유적지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의 무덤.
이 무덤에서는 인골이 한 구 수습됐는데 유전자 분석 결과 이 인골은 한반도에서 건너온 도레인으로 밝혀졌던 것이다. その、意外について京都大学の、霊長類研究所の杉原先生のグループの、分析の結果はですね、渡来系の形質を持った人の骨であると。で多分50歳前後の成人男性という判定をいただいているんですけれど 이들은 백제의 선진 기술을 들여와 이 지역의 유력한 호족으로 성장했다. 이들과 백제의 관계를 말해주는 중요한 기록이 있다. 일본 서기의 흔명천황 때 기록에 따르면 일본은 백제의 조직적인 군사 원조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사람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유력한 호족으로 성장된 뒤에 자기들이 필요한 선진 문물을 얻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백제에 보내서 벼슬을 시켰고 따라서 백제에서 필요한 선진 문물을 얻어가면서 자기 백제가 요구하는 군사 원조를 하는 이런 관계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외계 백제 관료는 백제의 선진 문물을 일본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호족으로 성장했다. 성장한 후에는 말과 병력, 군수품 등을 백제의 필요에 의해 다시 제공했다. 즉 외계 백제 관료는 백제의 이익을 위해 활약한 사람들인 것이다. 장고형 무덤의 주인은 백제인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일본식 무덤 양식을 사용했다. 이들은 백제를 위해 활약한 한반도계의 도레인, 즉 외계 백제인이 아니었을까.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영산강 장고형 무덤의 주인이 틀림없이 이른바 외계 백제 관료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장고형 무덤의 주인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든 그가 백제의 뜻에 의해 백제를 위해 일한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지도를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확인된 장고형 무덤은 모두 14개. 모두가 예외 없이 영산강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왜 당시 백제의 중심이던 부여나 공주가 아닐까요? 또 당시 영산강 세력의 중심은 지금의 나주시 부근이었는데요. 장고형은 여기서도 중심이 아닌 나주의 외곽에 그것도 띄엄띄엄 단독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어째서 장고형 무덤은 이런 분포를 보이는 것일까요? 1500여 년 전 영산강 유역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전남 나주의 반남면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유래를 찾기 힘든 대형 무덤군이 존재한다. 이들 중에는 백제의 왕 무덤보다 더 큰 것들이 즐비하다.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유일하게 매장 전용 옹관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화려한 금동관을 갖고 있었다. 바로 백제 왕실에서 사용하던 것에 버금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동 신발과 환두대도 등의 유물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고분 내부에 옹관을 사용한다든가 하는 특징은 백제와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그것은 이 지역의 그 독자적인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옹관 고분 내부에서 금동관이라든가 금동신발, 환두대도 등이 출토되었거든요. 상당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입니다. 백제와 다른 독자적 세력을 가졌던 이들. 그 세력의 배경은 무엇일까?
영산포에는 그 배경을 가늠케 해주는 현장이 있다. 바로 우리나라 유일의 내륙수로 등대가 그것이다. 지금은 관광 명소로 알려진 이 등대는 내륙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배가 그냥 한두 척이 아니고 이제 범선, 또 이제 증기선도 이제 발동선, 또 이제 1960년대까지는 그 중선배라 해가지고 20톤에서 30톤 되는 많은 배들이 저쪽이 흑산도 근처에서까지 들어와서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홍어, 그래서 여기가 홍해촌이라는 그 지명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먼 바다로부터 곧장 육지 안쪽으로 배가 들어올 수 있었던 곳. 영산강은 고대로부터 내륙수로의 역할을 해온 곳이다. 나아가 대외 교류의 중요 근거지이기도 했다. 영산강 유역은 이미 선사시대부터 대외 교류가 활발했다. 그것을 말해주는 유물이 아직도 발견되고 있다. 2000여 년 전 중국 신나라 시대의 화폐가 발견된 것이다. 이는 영산강 유역의 성격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바로 중국으로부터 한반도 서부 남부를 거쳐서 일본에 이르는 해로가 형성됐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중국과 한반도와 일본을 잇는 동아시아 해상 교역로. 영산강 유역은 바로 그 교역로의 중간 기착지였던 것이다. 지금도 한국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는 일본의 후쿠오카. 가까운 지리적 조건으로 고대로부터 영산강 유역과 교류가 활발했던 곳이다. 후쿠오카의 마루쿠야마 고분. 입구에 들어서자 돌을 쌓아 만든 길다란 굴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끝에 돌방이 마련돼 있다. 바로 백제식 무덤 양식인 것이다. でこの横穴式石室の特徴にはこのような薄い板を積み上げて壁を作る。そしてわずかにこう内側にせり出すような形で石を積み上げて作っていくというのが特徴になります。天井のお話を申し上げますと、天井にはこのような大きな石を平らに積んでいきます。そしてこのような横穴式石室というのは我々は北部九州型の横穴式石室と呼んでおりまして、九州の北の方でかなり特徴的な横穴式石室の形となっております。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무덤은 영산강 유역의 그것과 더 닮아 있다. 즉, 돌방이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특징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이다. 돌방뿐만 아니라 출토된 유물도 이 지역과 영산강 유역의 친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これが盤塚古墳から出土した長足紋土器、鳥の足の文様がここについております。これは少し時期が6世紀新しいんですけれども、こういった土器がやはり長南道でよく見られますのでね、そういう意味では長南道との関係はいつの時代にもあったようです。 이 토기들은 백제의 문화가 본격적으로 일본으로 전파되기 이전 영산강 유역의 문화가 먼저 건너간 것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토기 겉면에 세 발자국 문양이 눈길을 끄는데 영산강 유역의 토기에서도 같은 문양이 보인다. 북규슈 토기와 영산강 토기의 세 발자국 문양, 마치 한 마리가 밟고 지나간 듯 닮아 있다. 이것들은 전부 다 백제계 토기로 이해를 해왔었죠. 그렇지만 그 한반도 내에서의 그러한 토기의 연구에 의해서 이거는 백제 중심 세력이 남하하기 이전에 경기, 충청, 전라 지역에 한반도 서남부 지역에 형성돼 있었던 선주 토착 세력, 즉 마한 세력의 독특한 그런 문화적인 양상이라고 하는 게 알려지게 됐죠.
토기와 굴식 돌방 무덤의 분포를 보면 영산강 유역이 일본 북큐슈와 관계가 밀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해양 세력은 그 단순하게 고대뿐만 아니라 전 근대 시대까지도 주로 무정부성과 호족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치적이나 군사적으로 중앙정부의 지배를 상대적으로 덜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리의 거점 지역을 확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상으로는 중앙정부와 주종의 관계를 이룰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반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백제로부터 벗어나 있던 영산강 유역 세력. 이들은 독자적으로 일본과 교류를 할 만큼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백제가 영산강 유역을 장악했다는 기록이 있다. 오래전부터 백제는 영산강 유역을 차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독자적인 힘을 가지고 있던 영산강 유역을 차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서기 475년 고구려의 남하로 백제는 밀리기 시작했다. 수도를 한성에서 웅진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잇따른 왕들의 피살로 백제는 극도의 위기감을 느꼈다. 당시 475년 백제는 일단 멸망했다고 봐야 됩니다. 멸망해서 거의 문주왕이 쫓겨서 내려와서 공주의 새로운 수도를 만들게 되는데 그 바로 고구려군이 공주 바로 부근까지 청원, 대전까지 고구려군이 쳐들어오기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시 백제가 왜 원군을 요청한 것이 아닌가. 이제 백제의 대안은 영산강 유역. 그러나 백제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백제가 외부 세력을 끌어들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기록이 있다. 즉 동성왕이 일본에서 무장 세력을 이끌고 왔다는 것이다. 주보돈 교수는 이들 무장 세력 중 일부가 장고형 무덤의 주인이 됐을 거라고 추정한다. 광주가 그 중심이지만은 즉 백제는 외계 무장 세력을 영산강 세력을 견제하는 데 투입했고 이들의 장고형 무덤이 생기면서 영산강 세력이 퇴조했다는 것이다. 그 외곽지대에 전방후원군을 축소하는 세력을 이제 그 배치를 시켜가지고 여러 세력이 서로 이제 공존해가지고 대립 갈등하게 하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그 간접 지배를 해 나가는 겁니다. 외부 세력을 통해 영산강을 견제, 마침내 복속시키려고 했던 백제의 전략은 성공했을까? 나주의 보감리 고분을 보면 그 대답을 얻을 수 있다. 이 고분은 옹관부터 백제식 묘제까지 한꺼번에 보여준다. 맨 아래층에는 옹관묘가 있고 그 위에는 돌방 무덤이 나온다. 그리고 맨 상층부는 백제식 구울식 돌방 무덤이 나타나는데 이는 백제가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것을 말해준다. 금동 신발의 출토는 이 사실을 더욱 뒷받침해준다. 즉 이 신발은 영산강 유역을 장악한 후 백제의 왕실이 영산강 세력에게 내렸던 하사품이었던 것이다. 백제는 백제계 외인 세력을 끌어들여 점차 영산강 지역을 장악해 나갔고 바로 그 과정에서 장고형 무덤이 출현했던 것이다. 무덤은 그 민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투탄카멘 왕의 피라미드, 중국의 진시황릉 등은 그대로 그들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일본은 장고형 무덤을 임나 일본 부설의 강력한 증거로 믿고 있습니다. 영산강 유역의 장고형 무덤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일본 고유의 양식이라는 것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이것은 중국 하남성에 있는 타오정 고분입니다. 3세기 후반에 이 지역 귀족의 무덤인데요. 이 무덤을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일본의 전방후원분과 비슷합니다. 동그라미 두 개가 합쳐진 듯한 모양이 틀림없는 전방후원분처럼 보입니다.
이런 형태의 무덤은 한반도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압록강변 자강도에 있는 돌무지 무덤, 즉 돌로 쌓아 만든 무덤인데요. 동그란 무덤에 네모난 제단이 붙어 있는 것이 일본의 것과 닮았습니다. 북한 학계에서는 바로 이런 무덤이 일본 전방 후원분의 기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무덤들이 일본의 전방 후원분과 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자랑하는 전방 후원분이 일본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자, 일본의 자랑, 전방 후원분. 그것은 과연 100% 일본산일까요? 아파트 숲 사이에 섬처럼 남아있는 영산강 장고형 무덤. 영산강 장고형 무덤에는 뚜렷한 특징이 있다. 무덤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주구, 즉 도랑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일본 전방 후원분의 특징이기도 하다. 인덕천왕릉의 주구는 호수를 방불케 하는 거대한 규모이다. 이런 주구는 전방 후원분의 기원과 관련이 있다. 대표적으로 이런 시기의 주구가 나타나는 히라바루 유적. 사각형의 봉분 주위로 도랑이 둘러싸고 있어 방형 주구묘라 불린다. 王墓を取り囲むように幅2メートルほどの溝が周囲を取り囲んでおりました。このように回っております。こちらが王墓の墳丘になります。墳丘は高さが2メートルほどのものであっただろうというふうに推定をしております。 발굴 당시 뚜렷한 형태를 보여주던 주구. 일본은 이 사각형의 주구묘가 바로 전방 후원분의 기원이라고 주장한다. 円形周口墓のからこう前方後円墳が出てきますね。これはもう弥生の終わり頃はね、関東から九州までそういうものがずっとあるんですよ。だから当時もう全体にそういうだから前方部は多分お墓にこう参る要するに道なんでしょうね、最初ね。それがこうくっついて出てくる。 즉, 주구의 일부가 끊기고 만들어진 길이 확장되어 발달한 것이 전방 후원분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은 전방 후원분을 일본 고유의 무덤 양식이라고 자랑한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 20세기에 들어와서 일본 학자들이 한반도를 비롯해서 대륙으로 진출하면서 일본에 있는 전방 후원분 같은 것이 한반도와 중국에도 있나 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그 사람들 눈에는 한반도에서도 전혀 발견을 못하고 중국 대륙에서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게 됐죠. 이 전방 후원분이라는 무덤 형태는 일본 고유의 무덤 형태고 이것은 일본 열도에서 자생해서 일본에서만 발전한 무덤의 형식이다. 그러나 주구묘에서 전방 후원분으로 독자적인 발달을 했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우리 학계의 반박도 만만치 않다. 강인구 교수는 중국 한반도 일본으로 흐르던 고대 문화의 흐름으로 보아 일본 학계의 주장은 타당치 않다고 한다. 일본의 고분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일본 속에서 자생한 건 별로 없어요. 전부 한반도에서 건너간 거지. 근데 하필 전방 후원분만 거기서 독창적으로 그것만 크게 일어나느냐? 아니거든. 실제로 주구묘가 일본 고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한반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완주군 상운리의 발굴 현장. 곳곳에 깊게 파인 주구가 목격된다. 모두가 봉분을 둘러싼 형태를 보인다. 그리고 주구 안에는 장례의식에 사용된 토기 파편들이 출토되고 있는데 이들은 무덤의 시기를 알려주는 중요한 근거이다. 두용토기라는 게 이 부분이 이렇게 날렵하게 이렇게 동그란 형태, 이런 것들을 두용토기라고 합니다. 이 두용토기와 함께 바닥 전면에서 원형 점토대 토기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주구묘의 상한 연대가 최소한 초기철기 시대인 기원전 3세기까지 소급해서 올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유물이 되겠습니다. 일본이 그들만의 것이라 주장하는 주구. 그것은 당시의 매장 양식으로 보아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지상에 관을 놓고 그 관을 덮을 흙을 모으는 과정에서 주구가 형성된 것이다.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을 두고 독자성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영산강 유역의 무덤에서는 주구의 크기가 대형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변의 최대 길이가 40m, 전체 둘레가 100m에 이르는 초대형 주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초대형 무덤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영산강 유역의 고대 묘제에는 무덤을 만드는 데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확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분의 경우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최초에는 약 20m 정도의 규모를 가진 주구를 가지고 봉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래쪽으로 보시는 넓어지는 저 부분들을 확장을 해가지고 마지막 길이가 약 40m에 가깝게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 무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산강 유역에는 일본의 주구 묘를 능가하는 무덤들이 발굴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고대 중국과 교류가 활발했던 한반도 서남 해안을 중심으로 수많은 주구 묘들이 발견되고 있다. 무덤의 크기도 클 뿐 아니라 형태도 사각형, 삼각형, 원형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한다. 최성락 교수는 한반도 서남해안의 다양한 주구묘들이 일본 전방 후원분의 시원이 됐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즉 원형과 사다리꼴이 합쳐지면 그것이 바로 전방 후원분과 같은 모양이 된다는 것이다. 주구묘의 형태가 이미 또 방형뿐 아니고 원형, 타원형이라든지 사달골 형태가 있고 또 다른 고분의 원형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형태가 전방 후원형의 형태를 띌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 또 나타날 걸로 봅니다. 지난 1996년 충남 보령에서는 일본 역사학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발굴이 있었다. 일본 이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주구묘가 발견된 것이다. 이는 일본의 주구묘보다 최소 100년 이상 앞선 시기의 것으로 판명됐다. 일본 언론은 헬기까지 뛰어가며 발굴 현장을 취재했다. 私は今韓国の古墳発掘の現場の上空に来ております。 방형 주구묘에서 전방 후원분으로 발달했다는 일본 독자설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 독자적인 무덤이라는 것을 주장한 학자님께서 와서 보시고 아주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게 이제 내가 20-30년 동안 공부해온, 연구해온 그런 성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듯한, 그래서 상당히 그 어떤 가슴이 아프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전방 후원분, 독자 발생설을 주장하며 일본 고대 문화의 상징이자 자부심으로 여기던 전방 후원분, 그것의 기원이 한반도일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다.
영산강 장고형 무덤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치열한 역사 전쟁. 그러나 그 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오늘 우리는 영산강 유역의 장고형 고분이라는 아주 독특한 무덤에 얽힌 비밀을 추적해봤습니다. 장고형 고분을 둘러싼 한일 간의 역사 전쟁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이 무덤이 일부 일본 학자들의 주장대로 임나 일본부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무덤의 기원이 일본이 아닌 한반도일 가능성도 확인을 했습니다. 저 무덤의 주인은 일본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제의 관을 쓴 백제의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영산강 유역의 장고형 무덤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본까지 아우르던 대제국 백제의 위용을 웅변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일 역사 전쟁의 핵심인 영산강 유역의 장고형 무덤, 그 비밀이 낱낱이 밝혀지는 날, 일본에 의해 과장되고 왜곡된 한일 고대사의 물줄기는 바로 잡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